남예수님,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제가 여러분들 교리를 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왜냐면 초등학생부터 여러분들 고등학생들까지 제가 다 볼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까지도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다 관통하는 하나의 영화가 있었죠. 영화 시리즈라 그래야 될까요?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영웅이 신부가 보기에 가장 영웅다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적 관점에서 이 영웅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게 볼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제 개인적인 취향도 좀 넣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도중에는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후에 결말을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 중에서 후에 마블 영화를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이 영상을 그만 보시기를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스포일러 당하고 막 나중에 뭐라고 하셔도 저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갑시다. 자, 16강으로 진행되고요. 철저하게 제 취향대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은 이제 토르 대 스파이더맨 이상형 월드컵이죠.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토르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에서 가장 강한 순위에서 손가락을 꼽으면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그 가장 어린 영웅으로 후에 이제 어벤져스에 참여하면서 어벤져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 영화가 두 개 정도 나와 있고, 신부가 보기에 일단 토르를 뽑으면 안 돼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뽑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토르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스파이더맨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전에 이제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던 스파이더맨의 첫 시리즈라든가 아니 그 후에 나온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다 봐도 이 스파이더맨 항상 좀 뭔가 어수룩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성장하는 그런 멋짐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블에서 개봉한 스파이더맨 컴프롬 맞나? 컴프롬 홈인가? 그거랑 이제 파프롬 홈 맞나? 근데 이 원투가 있잖아요. 마블 최신 스파이더맨이. 여기서도 보면은 스파이더맨 항상 뭔가 좀 모자라고 미숙하고 좀 사고를 치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스파이더맨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 스파이더맨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웅의 어떤 본질이죠. 그래서 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천주교에서는 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좋은 영웅의 모습이라고 감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올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스타로드와 호크아이죠. 호크아이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파이더맨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영웅이고 호크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영웅이죠. 호크아이는 사실 조금 활약상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영웅의 능력 자체와 사용하는 무기 자체가 화려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1에서는 세뇌를 당해서 어벤져스 1 사건이 터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역할, 그리고 엔드게임에 가서야 뭔가 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영웅으로서 모습을 보입니다만, 사실 좀 주목받기는 어려운 영웅이고, 스타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리더죠, 리더. 그래서 뭐 등장을 하고 뭐 리더로서 뭐 하는데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자체가 조금 뭔가 B급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타로드의 뭔가 출란 능력이 막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타노스를 잡는 그 중요한 기회를 자신의 분노로 날려버리는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호크아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스타로드를 제가 그러니까 딱히 막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엄청나게 많은 미래를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딱 하나의 미래만이 오직 뭐 타노스를 물리칠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스타로드가 사고만 안 쳤어도 타노스는 그 타이탄 행성에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로드를 고르지 않겠습니다. 호크아이. 자, 퀵실버가 들어가 있네. 이 퀵실버는 이제 그 스칼렛 위치의 쌍둥이 형제죠, 남매. 근데 이제 어른의 사유로 이제 퀵실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판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퀵실버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했고 한 편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어. 아무튼 좀 근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인물로 나오죠. 물론 처음에는 그 스칼렛 위치와 함께 어벤져스를 적대하는 어떤 어벤져스 2에 나오는 소코비아 사건의 원흉으로 이제 울트론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원흉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제 후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소코비아 사건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부로서 영웅의 영웅스러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퀵실버는 물론 짧고 뭐 과오도 있는 영웅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희생하면서 호크아이를 지켜내면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때문에 영웅으로서는 아주 좋은 제가 높이 사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앤트맨이 등장하는데 앤트맨이라는 이 주인공 이름 뭐더라? 스캇이죠. 스캇 랭. 이 앤트맨이라는 영화 자체와 이 등장인물 자체가 뭔가 좀 심오한 무언가를 한기보다는 좀 개그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엔드게임에서는 이제 이 스칼 랭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칼 랭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신부가 보기 그렇게 막 영웅적인 면모가 부각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스칼 랭은 퀵실버보다 더 영웅스럽지 못하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실버 올라가고요. 자, 비전과 블랙 위도우가 나오죠. 어, 비전은 아실 거예요. 그 이마에다 이 보석 박혀가지고 레이저 나오는 그 영웅 있잖아요. 비전을 인간으로 봐야 될지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비전을 구성하는 것은 울트론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던 비브라늄으로 제작된 육체와 그리고 비전의 정신을 구성하는 것은 인피니티 스톤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과 함께 주입된 자비스의 어떤 혼합 정신체죠. 제가 완다와 비전이라는 드라마를 아직 못 봤는데 이 비전이 인피니티 스톤을 빼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전한테 있어서 이 인피니티 스톤은 사실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피니티 워를 보면은 비전한테서 이 인피니티 스톤을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비전을 멀쩡하게 놔둔 채로. 그래서 이거 빼고 그러면은 이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울트론이 만드는 비브라는 육체랑 자비스,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을 통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자비스인데 이 자비스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인간으로 보긴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울트론이 인간에도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2를 보면은 울트론과 이제 자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가 되고 막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적인 존재로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울트론이 태어나죠. 태어나서 이거 뭐지? 하고서 난 누구지라고 처음 질문해요. 그 자비스한테. 자비스가 막 그 옆에서 쫑알쫑알 설명하죠. 뭐 너는 울트론이고 너는 토니 스타크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독립적인 지적인 존재야라고 막 옆에서 막 설명을 막 해주는데 울트론이 처음 했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지? 울트론한테 자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옆에서 알려주는데,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어벤져스 아니야? 그러면서 어벤져스를 제거하려고 결정하는 게 이제 울트론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트론이 더
인간에 가까운 거죠. 물론 이 울트론의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악행들이고 악당으로서의 행동들이지만 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내가 누군지 궁금해한다는 그 시작점 자체가 자비스랑 달라요. 자비스는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낸 어떤 자기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한 토니 스타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AI, 그냥 자아가 없는 그런 지적인, 뭐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 정보 집합체였지만 울트론은 자기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자기 존재를, 그래서 울트론이 가장 화내는 게 너 토니 스타크가 만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 그러면 되게 화내요 울트론이 영화에서. 영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울트론이 차라리 울트론이었으면 제가 고민했을 텐데 비전은 자비스가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랙 위도우는 판정승이죠. 자, 닥터 스트레인지랑 블랙 팬서죠. 블랙 팬서 영화는 제가 안 봤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는 봤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오만했던 과거를 자기의 어떤 내적인 수련과 그 에이전트 원인가요? 아, 그 이름 기억 안 나. 그 대머리 마법사가 이렇게 제자로 길러주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사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들과 싸우게 되죠. 자기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마법을 배우면서 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서는, 그리고 나의 마법을 지키는 이 마법사 슈프림 소서러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팬서는 와칸다의 국왕으로 비브라늄이 특산물이죠. 와칸다가 제주도 감귤 같은 거, 와칸다 국왕이 그런 거죠.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이고 자기들만 좋은 거 쓰는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 평가해도 사실은 좀 부족한 평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불쑥불쑥 막 뭘 해요. 물론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의 뭐 복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블랙팬서의 제가 봤던 블랙팬서의 행적을 보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영웅스럽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나라에 들여가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자기들이 가진 기술력을 내놓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 가진 그 특산물을 또 너른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자기들만 좋은 기술 쓰면서 살았던 그 나라의 국왕, 이걸 누가 어떤 신부가 영웅으로 쳐주겠습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죠. 자, 다음은 이제 캡틴 마블이랑 스칼렛 위치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캡틴 마블을 안 봤습니다. 스칼렛 위치는 이제 뭐 단독 영화가 없었으니까 물론 앞으로 있을 계획이지만 근데 제가 캡틴 마블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항상 저 표정이에요. 그 웃으면서 뭔가 다른 이들과 좋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표정이에요. 딱 그 뭔가 나는 엄청나게 강하니까 너희들이랑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무슨 신부가 보기에 좋은 영웅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 힘이 어떤 힘인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센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했으면은 다른 애들이랑 좀 웃으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표정이에요. 이렇게 좀 화나 있어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퀵실버랑 이제 쌍둥이 남매인데 물론 사고 많이 쳐요. 이 어벤져스 2에서 저 블랙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사고도 스칼렛 위치가 친 거고 엔드 인피니티 워에서 자꾸 이제 비전이랑 둘이서 연인 관계가 되면서 비전이랑 둘이서 자꾸 사고를 치죠. 사고를 많이 치는데 어찌됐건 내적인 성장도 보이고요. 어떤 강력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저는 별로 영웅적인 면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스칼렛 위치를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티맘을 너무 화가 나 있어. 자, 16강 마지막. 한 번 더 하겠네요. 자, 헐크랑 아이언맨이죠. 음, 이거는 뭐 사실 헐크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 7가지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헐크는 사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그거잖아요. 어, 당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화가 나냐였나? 그래서 어쨌든 이 브루스 배너 박사가 나는 항상 화가 나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 I'm always angry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헐크로 변신하는 건데 이 헐크가 마음속에 정의로움이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헐크는 사실 온전히 정의감에 움직인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그려질 때가 많죠. 이제 엔드게임에 와서야 이제 프로페서 헐크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 헐크의 본래의 인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어 모르겠어요. 헐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과연 정의로움일지 더 큰 선을 위한 잠깐의 희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아이언맨은 뭐 사실 말할 여지가 없죠. 특히 저 장면을 두고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뭔가 아이언맨 1편에 나왔던 그 뭔가 좀 양아치 같고 좀 자기밖에 모르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어떤 일대기를 완성시키는 저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모습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생한다는 그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모르겠어. 아이언맨 1편에서 이미 토니 스타크는 저는 희생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언맨이라는 그 세상의 어떤 군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존재로 자기가 거듭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이언맨의 쭉 희생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의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좀 교만해 보이고 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히게 되고 그 어떤 모든 걸 내려놓고 과학적으로 더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울트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잘못들이 벌어지지만 이 토니 스타크가 그 구출되고 아이언맨을 실토를 마크 2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토니 스타크는 희생의 길을 쭉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아이언맨이죠. 자, 마지막. 캡틴 아메리카랑 로키인데, 로키가 히어로라고 할 수 있나? 로키는, 캡틴 아메리카는 나중에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로키가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로키는 온통 죄악의 결정체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로키들이 한 일은 자기가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노스한테 붙어가지고 지구에 위협을 안기기도 하고 뭐 배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토르와는 애증의 관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봤을 땐 여기 히어로 월드컵에 로키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캡틴 아메리카를 올리요. 자, 이제 8강 왔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스파이더맨과 블랙 위도우죠. 블랙 위도우는 이제 뭐 곧 이 단독 영화가 개봉하겠지만 블랙 위도우도 사실 그 능력상 뭐 별다른 이런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면 하나로 저는 블랙 위도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스파이더맨 아직 어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파이더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장 지고한 가치 중에 하나가 희생이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는 이 소울스톤 관련된 이 장면만으로도 어, 아주 높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건 자살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자살이라기보다는 이걸 누가 자살이라고 했어. 물론 천주교에서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러니까 뭐 블랙 위도우는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위협하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소울스톤이고 이 소울스톤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희생이라고 보는 게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랙 위도우의 희생을 더 높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예요.
자, 스칼렛 위치랑 캡틴 아메리카. 스칼렛 위치 아까 기억나세요? 이 스칼렛 위치는 별로 영웅으로서 면모가 없어요. 그냥 상대를 잘 만나서 올라온 거죠. 항상 화나 있는 캡틴 마블을 상대로 만났기 때문에 올라온 거야. 어쨌든 네, 스칼렛 위치는 뭐 더 이상 사실 설명할 게 없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완전히 고결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죠. 애초에 캡틴 아메리카가 슈퍼 솔저로 선택된 이유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로움, 마음속에 있는 그 희생정신,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무언가 때문에 선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슈퍼 솔저가 되는 혈청을 맞으면은 이 마음, 그 몸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힘도 커지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성향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슈퍼 솔저를 처음에 선택할 때 그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실험 대상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예요. 얘가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존재라면은 이 슈퍼솔저가 되면 악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캡틴 아메리카가 선택받은 이유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고결함 때문이에요. 어, 그 퍼스트 어벤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수류탄이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는 오직 이 캡틴 아메리카밖에 없어요. 캡틴 아메리카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는 이제 이 토르 망치를 들고 고결한 자만 될 수 있다는 그 망치를 들고 이제 타노스와 대적하게 되는데 어, 이 마음속에 타고난 선함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신부로서 높기 사야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있어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고 그만의 어떤 신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신념 자체도 어떤 이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 것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로 악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아주 신부가 보기에도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웅이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의 실수는 있었죠. 그 윈터 솔저에 대한 어, 그 윈터 솔저가 토니 스타크의 부모를 죽인 걸 비밀로 붙였던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만 어, 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올리도록 하죠. 자, 퀵실버 호카이. 음, 이제 퀵실버도 그렇고 호크아이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캐릭터들이죠. 퀵실버는 실제로 그 희생을 했고 호크아이는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었고 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 위도우랑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하죠. 누가 자신의 희생에서 소울스톤을 되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희생을 결국 했던 것은 퀵실버고 호크아이는 끝까지 살아남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희생을 했느냐 마느냐 정의로움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퀵실버도 분명히 그 스칼렛 위치와 함께 있었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거가 있고 호크아이 역시도 엔드게임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오히려 애꿎은 데다 폭력으로서 풀어내는 과거가 있었고 이렇게 대결해 봤을 때 결국 실제로 총에 맞은 거는 퀵실버였습니다. 퀵실버 선택해. 자, 닥터 스트레인지랑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까 뭐 되게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닥터 스트레인지의 정의로움은 가장 이 정의로움에서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뭐라 그럴까요? 마법사라는 그 공동체가 가장 1순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닥터 스트레인지랑 토니 스타크가 처음 만났을 때 갈등을 겪죠. 워낙 또 잘난 인물 둘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도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 열심히 싸우고 뭐 했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이언맨은 살아남았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이언맨은 죽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둘은 굉장히 닮아있는 영웅입니다. 마법이랑 과학이라는 아주 다른 힘을 쓰고 있지만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리고 또 능력이 또 그만큼 받쳐주었던 과거가 있고 이 과거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이
두 인물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고 희생을 하는 아이언맨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인데, 야, 이걸 결승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네. 이 둘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후의 선택한 게 뭔지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로서 영웅을 평가하는 가장 중대한 기준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능력치를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느냐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가 희생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캡틴 아메리카 사실 많은 걸 희생했죠. 시간들을 희생했고, 자기의 삶을 희생했고, 어찌됐건, 근데, 최후의 이제 인류의 영웅으로 서게 되면서,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뭘 하냐?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어떤 자기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미 지금 그 삼촌만큼 사랑해라고 말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평화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뭔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캡틴은 가장 마지막에 그 패기 카터와 함께 춤약 속에 가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과거를 보상받는 선택을 하였고, 아이언맨은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언맨이 가장 훌륭한 영웅이고, 자 이제 어, 퀵실버와 블랙 위도우. 퀵실버는 짧고 반짝 빛났고, 블랙 위도우는 아주 잔잔하게 엔드게임까지 잔잔하게 빛나는 영웅이었죠. 블랙 위도우의 가장 큰 뭐랄까 능력 중에 하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멘탈이 아주 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핑거스나 리우로 어벤져스의 어떤 실질적인 리더로서 그 흩어져 있는 영웅들을 다시 모으고, 그 영웅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돕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 위도우가 얼마나 헌신적인 인물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예요. 이제 그런 면모들 자체가 이제 블랙 위도우가 어떤 큰 능력이 없고 별다른 화려한 등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블랙 위도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승은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죠. 물론 둘 다 훌륭한 영웅입니다만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했던 이 블랙 위도우가 저는 더 큰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언맨 보시면 아까 사실은 제가 근거로 썼던 겁니다만은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도 받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자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면서 살아요. 어, 자기의 엄청난 물론 무기 팔아먹고 할 때보다는 좀 덜한 부겠지만 가장 앞선 과학기술의 엄청난 엄청난 지위, 훌륭한 아내, 이쁜 자녀, 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블랙 위도우는 사실 어벤져스에 등장한 순간부터 한순간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항상 마지막에는 또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놓으면서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려는 이 블랙 위도우의 지난 이 고행의 삶을 보세요. 비록 화려하진 또 않았지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블랙 위도우 항상 잔잔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죠. 어찌됐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두 인물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영웅적인 행보를 걸었는가? 블랙 위도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웅들 이제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정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였죠. 잘 만들었고, 그리고 영웅이라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손에서 불이 나오고 막 마법을 쓰고 이래야 영웅인가? 잘 보면은 적들도 다 그래요. 적들도 다 손에서 빔 나가고 마법 쓰고 다 그래요. 하지만 영웅이랑 악당은 분명히 다르죠.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가 그들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 내 자신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능력을 나를 위해 쓴다면은 악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지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영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셔도 좋고, 내 삶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옹인가 혹은 악당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천주교 성당 다니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느님 우리한테 모든 걸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교리 좀 길었는데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교리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들 보내시길 바래요.